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차트의 달인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4거래일 만에 강세로 마감한 이유는 3가지 정도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드디어 속도 조절의 요인이 생겼다는 기대감. 두 번째는 일본 엔화 가치의 비공개 3차 시장 개입. 세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의 유동성 공급 조치 영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이런 다양한 호재 속에서 코스피는 오전에 2% 가까이, 코스닥은 3% 가까운 상승률로 치솟았었지만 오후부터 중국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상승폭을 어느 정도는 반납해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사면임이 발표되면서 권력의 중앙집권화 체제에 대한 우려감으로 중화권 증시가 부진하다는 점이 우리 시장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 종가보다 10원 가까이 내려서 출발했었지만 중국의 지도부 개편에 대한 불안감으로 낙폭을 대부분 되돌리면서 전거래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1% 넘게 오르면서 2236선에서 코스닥은 14포인트 넘게 올린 68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매매 동향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시장이 같은 수급 양상을 보였는데요.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5천억 가까이 굉장히 큰 폭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외인은 1,500억가량, 기관 3천억 넘게 담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3천억 넘는 순매도에 나섰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미국 시장은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서면서 기업들의 실적과 경기 변화로 힌트를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주간을 앞두고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11월 FOMC를 앞두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9월 전미활동 지수는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장기적으로 평균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예비치가 지난달에 비해서 위축세로 접어들었고 서비스업 PMI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전달보다 더 하락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강화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34%, 나스닥이 0.86%, S&P 500 같은 경우에는 1.19% 오르면서 3대 지수 1% 전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리를 옮겨서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에 추천해 주셨던 밀키트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들어보고 어제장 그리고 오늘장에 대한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화요일 아침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영숙 전문가님 자켓처럼 오늘 시장 좀 빨간 불바다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트에서는 붉은 장대, 전문가는 붉은 자켓을 선택하시면 좋은 결정하신 겁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신데요.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통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은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장 링크 통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여쭤보시고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유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문가님 지난주 밀키트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밀키트에서 준비해 오신 이제 오늘의 투자 전략 알려주실 테지만 지난주에 경동인베스트 얘기를 마지막에 해주고 가셨는데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되게 놀라운 수치였는데요. 일단 경동인베스트 전문가님께서 좀 눈여겨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 처음에는 공개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 아나운서님이 계속 물어봐가지고 맞아요. 제가 꺼냈어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경동인베스트는 차트상에서 보면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 차트상에서는 매집이 완성되는 신호와 매집이 완성돼서 돌파하는 신호가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여기서 화살표로 나타냈는데 차트에는 점으로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요. 선으로 나타내는 지표도 있고요. 면으로 나타내는 지표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모든 조건 중에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엘리엇 파동이랄지 다우 파동을 계산하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이 경동인베스트 차트에서 이 밑에 이게 점으로 나타내는 이 지표거든요. 네. 이 점에서 네모는 음을 뜻하고요. 동그라미는 양을 뜻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네모 화살표가 떴죠. 그래서 양이 다 도달돼 있는 모든 차트에는 양 가만히 주춤하고 있거나 적정가에서 박스를 유지하는 그런 가격대가 이렇게 많은데 이 자리를 돌파하는 자리 이렇게 해서 양이 나태해서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에 이 화살표 검은색 화살표가 뜨거든요. 네. 이걸 보고 저는 뉴스를 밤새 찾거나 그 회사의 분석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차트로 굉장히 많이 갔던 것을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경우 네. 지금 여기서 음이 뜨고 양이 떴죠. 네. 그럼 뜨고 양 뜨면 목표가 도달하고요. 또 뜨고 양 뜨면 선이 보이시죠? 점으로 바닥을 잡고 선으로 목표가를 산정해 놓은 거거든요. 뜨고 양 뜨고 목표가 잡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데 제가 추천드렸던 그 날에 지금 뜨고 양 뜨고 상승 계속 가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 주식은 일생일대 한 번 만나기도 어려운 자리, 한 번만 만나는 대박 나는 자리가 있는데 여러분하고 인연이 조금 늦어서 지나긴 했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일생일대에 한 번만 만나면 좋은 자리. 그러면 목표가는 얼만큼 갈 건지 여러분들이 짐작을 해보시고요. 더 앞으로 우리 방에 오시면 이런 종목들 정말 타점에서 넘어가는 그런 자리에 손절 기준 철저히 잡고 진행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차트가 답인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찾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오, 네. 저희 박영숙 전문가님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타점을 잡고 그 이후에 뉴스를 분석해서 여러분의 수익률을 높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자, 그럼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제 이렇게 일생일대 한 번밖에 없는 자리 잘 잡아가신다면 좋겠죠. 자,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이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경동인베스트 지난주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밀키트에서 알려주셨던 종목 확인해 봤고요. 또 이제 그 전날에 있었던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 통해서 꼼꼼하게 도와주실 텐데요. 자, 먼저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어제 현대차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어요. 그런데 뭐 영업이익은 하락을 했고 매출은 좀 상승을 했다 이런 모습이 보이면서 사실 주가는 어제 3%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현대차 하면 또 기아가 이렇게 따라 붙는 종목이 아니겠습니까? 기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따라서 3%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요. 우리 현대차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뭐 자동차 하면은 딱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 또 좋은 쪽으로 한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통해서는 현대차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대는 제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네. 이게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자리인 것은 확실하지만 종목이 좋거나 장이 좋다 그래서 그 종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종목은 매 조건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추세대 상승에서 상단에서 무너지고 지금 이탈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조금 더 하락할 것으로 보여요. 이때 현대에서는 어떻게 해놨는지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추가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기나 전체적인 경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여기 12만 5천 원, 12만 원 이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한다면 상승하겠지만 지지를 못할 경우는 이탈할 겁니다. 그런데 차는 네. 이 경기에 순환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선행 지표, 네. 동행 지표, 후행 지표가 있는데 선행 지표의 그 차이, 선행 지표를 구분하는 것은 차 판매량이 적용되거든요. 네. 차는 구매돼서 바로 이 활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리고 트럭 판매량을 선행 지표로 보는데 그럼 이렇게 현대차나 이런 차들이 하락을 잡는다 그러면 경기가 조금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조금 이따가 저희가 밀키트에서도 설명드릴 건데 네. 선행 지표가 아직 돌지 않았다. 그럼 제가 그 전에 지수 분석할 때 말씀드렸듯이 지수가 혹은 경기가 조금 더 악화 일로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의견을 해봅니다. 네, 저희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미국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조금씩 하락 장세를 타다가 또 차량 수출이 워낙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서 조금 종잡기가 어려웠었지만 아직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그 기아가 현대차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기아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현대차와 비슷하게 예상을 하면 될까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마찬가지로 3% 넘게 4% 가까이 빠졌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차나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룹의 섹터인데 네. 지수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니까 강한 지지해야 되는 자리를 이탈하고 지금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탈하면 이렇게 장대로 하락할 것이다. 음봉이 반드시 나쁜 것도 양봉이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음봉이 완성이 돼야지 그다음에 양으로 추세가 돌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면 음봉이 완성되는 이 상단의 박스값이죠. 이 상단의 박스값만큼 추가로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여기 횡보할 때 그러면 이것은 4만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요. 네. 이것은
어느 한 기업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고 차는 전체적인 경기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분명히 경기가 안 좋아진다, 힘들어질 것이다, 또 인플레이션법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돼서 주가는 추가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보지만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양봉이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지금은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런 것보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해서 이게 추세가 돌 때는 여러 가지 좋은 뉴스들이 뜹니다. 뭐 계약을 했다, 네. 뭐 차가 많이 팔린다, 뭐 특히 트럭 부분이 많이 팔린다 이런 뉴스가 뜰 때 공부가 완성되면 그 뉴스가 반드시 뜨는 날이 올 건데 우리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 차트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지만 지금 저희는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이런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선행 지표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트럭 판매량 조금 눈여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대차와 기아 얘기 나눠봤고요. 어제 또 실적 발표하면서 이 종목은 반대로 좀 상승 여력이 좋았습니다. 바로 포스코 케미컬인데요. 뭐 비금속 광물 이런 철강주들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포스코 케미컬이 어제 분기 매출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포스코 케미컬 4%가량 올랐었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컬은 차트로 본다면은 어떤 위치에 와 있을까요? 포스코 케미칼을 차트로 본다 그러면 네. 보나마나 좋겠죠. 지금 보세요. 네, 최근에 좋아요. 너무. 여기 지금 고점을 뚫고 있고요. 여기 하락을 한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해서 쌍바닥을 잡았고요. 그래서 이러면 박스가 되는 거죠. 네. 박스를 완성했고요. 다시 그 박스의 중간만큼 하락해서 이게 계속 이렇게 상승하면 하락으로 약간 조정을 거쳐야 되는 자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겁니다. 어느 종목이나 패턴은 비슷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들면 얼만큼 갈 것이냐 예상은 네. 이것만큼 가겠지만 여기 길이만큼 가겠지만 추가로 상승한다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갈 수 있습니다. 여기 길이보다 이 얼만큼 더 갈 것이냐 이 길이가 어디까지냐는 저희 노란톡에 오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게 전형적인 쌍바닥에 추세를 돌려서 상방으로 뜨는 그러면 지금 박스를 어떻게 잡냐고요? 이렇게 잡아서 여기 지금 돌파를 막 했던 이 자리가 되는 거죠. 네. 포스코 케미컬 일단은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지표가 나타나고 있고 어제 또 좋은 뉴스까지 떴으니까 더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스코 케미컬 사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사고 언제 팔냐, 언제까지 올라가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 알려주신 대로 노란톡방에서 자세히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통해 들어오셔서 자, 이런 포스코 케미컬 같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 투자 정보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 케미컬 뭐 어제 이렇게 관련주들 좋은 얘기가 나왔었고 그런데 이 포스코 케미컬 말고도 사실 어제 시장에서 좀 주도했던 부분은 저는 시멘트주들이 아닌가.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요. 이제 성신양해가 그 시멘트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네옴시티에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성신양해는 어제 25% 넘게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우선주가 사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어요. 그러면 전문가님 이렇게 성신양해 그리고 우선주까지 차트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상승 여력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뉴스로 인해서 일시적인 부분인지 분석 한번 도와주세요. 성신양에는 네. 차트로는 하락 완성을 했거든요. 하락은 네. A파, B파, C파, 그다음에 조정기를 이렇게 거치고요. 그럼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내리면 여기 헤드앤숄더고 그냥 여기서 쌍바닥을 이렇게 다지면 네. 쌍바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조금 더 내려서 여기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추세를 여기서 깨면 네.
하방으로 깨는 것도 추세를 깨는 거고요. 상방으로 추세를 깨는 것도 깨는 거예요. 그럼 추세를 이렇게 깨서 한번 지지하고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성신양해 같은 경우는 네옴시티에 현지에서 구성할 수 있는 레미콘 공장을 알아봤다. 이런 네. 뉴스로 이렇게 많이 떴는데 네. 경기 선행 지표의 경기에서도 신규로 건축을 허가하는 지표가 들어가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도 재개발, 뭐 여러 가지 개발들을 하는데 들어가는 지표이고요. 네. 또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은 굉장히 코로나 등등 기타로 어려운 상황에 경기가 어려운데 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건설이 부양돼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또 경기가 만만치 않게 어려운 상황인데 네옴시티랄지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네. 건설이 활성화됨으로써 추세가 경기의 전체적인 추세가 반등하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건설이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지표를 활성화시키는 척도에 해당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성신양행은 건설하는데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철근하고 콘크리트 중에 한 종목이니까 이건 좋은 가정으로 보시는데 추세선을 반드시 지지해서 뚫은 이 자리, 아직 뚫지 못했죠. 뚫은 이 자리를 명확히 보시고 네. 다시 한번 내려올 것이다. 예견하고 기다리는 자리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지켜보시고 네. 어디로 오실지 아시죠? 네,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오픈 채팅방 노란색 아이콘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아이콘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은 샵 3989번 하단에 자막 나가고 있는데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를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신영애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런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지만 아직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자리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 우리 건설주에 대한 또 좋은 얘기를 해주셨지만 건설주 얘기하기 전에 잠깐 일단은 저희 개장이 한 8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상지수 잠깐 체크하고 건설주 얘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우리 시장은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또 미국장이 밤사이에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시장 그러면은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단 현재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방향성이 조금 뚜렷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는 지금 완전 보합권입니다. 어제 종가와 같은 2236선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확인을 해보신다면 코스닥은 그래도 조금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1%, 1.5% 정도 상승 출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한 1포인트 정도 올리면서 689선에서 현재는 시작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개장하고 나서 지수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걸로 하고요. 저희는 박영숙 전문가님과 건설주 얘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호재가 있었어요. 어제 뉴스가 떴던 부분이 그 강원도 레고랜드발로 시작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셜에 대한 우려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정부에서 50조 원 규모를 이제 돈을 좀 풀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면서 회사채나 기업의 어음을 사들이면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에 나섰는데요. 그러면서 사실 많이 올랐던 게 건설주도 많이 올랐지만 증권주들도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폭의 상승을 보여줬던 것이 일성건설입니다. 일성건설이 어제 9% 넘게 10%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나머지 건설주들 흐름이 좋았었지만 일단은 저희 어제 가장 높은 상승 보여줬었던 일성건설부터 차트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사업을 큰 공공의 사업을 하는데 그것 자체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그런 그래서 그 자금으로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어떻게 보면 그 사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완성시키는 그런 건데요. 지금 레고랜드에서 손을 드는 것은 그 돈을 유동성이 돌고 있는 돈을 못 갚겠다라고 해서 지금 문제가 나서 정부에서 개입을 한 건데 네.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부동산 파이낸셜에 대한 그 신뢰가 상실된 상태로 전체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어디 지하철을 크게 구간을 개발해서 한다 그러면 그 자체로 대출을 해서 거기서 돌려서 하는 건데 그럼 레고랜드는 그게 유동화가 지금 막혀 있는 상황이니까 돈을 전혀 돌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에서 돈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약간 염려를 해봐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경기나 우리나라 전체 유동성이 그렇게 좋을 것인가. 네. 이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차트에서 보면 일성건설 같은 경우는 이탈하지 않았거나 쌍바닥을 찍고 드는 자리거든요. 네. 비교적 좋은 자리인데 여기서 해서 손절을 냉정하게 잡으시면 이제 손절을 못해서 마음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 2,550원 매수해서 매수하시면 오늘 시가가 여기서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손절은 2,350원. 그래서 1차 목표가는 3,000원 이렇게 잡으시고 1차 목표가에서 내 손절, 내가 네. 샀던 금액까지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관망해 보시면 좋은 결과치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쌍바닥을 잡을지 역 헤드앤숄더로 고개를 들고 그냥 달릴지는 모르겠는데 그 전체적인 경기나 지금 이게 레고랜드 사태는 예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차근차근히 차트를 보시고 평가해 보시면 좋은데요. 아직 이것은 그 추세대도 지금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 추천은 3,000원 돌파를 바라봤으면 좋겠는데 네. 마음이 급해서 간대는데 왜 거기까지 기다려 이런 분들이 계는데 그 고개를 넘어야지.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음봉의 매집이 완성돼야지 그 자리가 돌파돼야지 양봉으로 전환되는 구간이 3,000원, 네. 3,100원 정도 선이거든요. 네. 잘 좋은 전략으로 접근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네, 전문가님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부동산도 이제 저랑 부동산 프로그램 하나 같이 하실 생각 있으신지? 저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어요. 정말요? 네.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보유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지금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일성건설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종가 2,595원이었는데 일단은 1차 목표 한 3,000원, 3,100원 선까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어제 그 건설주 많이 오르고 증권주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했으니까 증권주도 하나 볼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서는 키움증권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뭐 삼성증권, 하나투자증권 뭐 다들 조금 일제히 빨간불을 켰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키움증권이 6% 좋은 강세로 마쳤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남아 있을까요? 키움증권. 네. 우리 경기가 좋을 때 했으면 제가 정말 재미있게 이게 설명드리고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데 아쉽네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하방이다 보니까 전체 차트도 우리나라 지수하고 비슷해요. 지금 키움증권도 이게 증권의 시장이 어두워지니까 이게 이탈을 하고 경기가 어두워지니까 다 매매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개미들도 빠지고 개인들도 빠지고 또 매매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추세가 전체 하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가려면 여기를 들고 추세대를 뚫고 안착을 하는 것을 한번 눌러줘야지. 마음 급한 개인들이 샀던 것들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강하게 하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한다 그러면 이 추세대를 찍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럼 이 추세대까지 내리는 때를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정말 우리 어려운 국면이고 이렇게 차트만으로도 우리 개인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네. 우리 때가 올 때를 기다려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런 것들이 맞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이게 들려면 이렇게 해서 들어서 여기를 돌파하는 그 네. 적정가가 9만 원 정도 이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는 개인이기 때문에 바닥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무릎 정도에서 추세가 돌리는 자리가 무릎 정도면 네. 그곳에서 여기쯤이면 이제 가겠다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유명한 뭐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은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발바닥에서 사는 건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무릎에서 살 수 있는 때를 알려주시는 분이 저희 차트 분석 통해서 알려주실 분이 박영숙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박영숙 전문가님께 여쭤보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자, 무릎이 언제인지 어깨가 언제인지 알려주실 수 있는 곳이 바로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3989번 문자 메시지로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때를 잘 잡아주시겠죠? 네, 들어오셔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키움증권 그리고 건설주 우리 일성건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확인을 해볼 부분은 어제 이제 화이자, 미국에서는 화이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백신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좀 큰 폭으로 올랐어요. 4% 거의 5% 가까운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이제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을 하면서 그 관련돼서 수혜를 받은 걸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뭐 대장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도 차트상으로 한번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겨울에 환절기가 돌아오면 감기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여러 번 뉴스도 났고요. 네. 지금 그래서 바이오 약값을 올려받는 상황이 되면 이게 굉장히 심할 수도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는 다 지표가 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여기서 꼬리를 들어 올리려는 모습인데 그렇게 쉽게 이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대표 지수에 포함되고 우리나라 지수는 계속 하방으로 내려갈 것이다라고 의견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올라오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바닥 지표에서 이게 돌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것보다 키움보다는 조금 더 빨리 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네. 그것은 환절기 감기 시작되면 여러 가지 약이 필요하고 또 병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추세는 강하게 하방입니다. 그냥 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장이 좋을 때는요. 제가 차트에서 정말 재밌는 얘기,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쉽게 하는데 네. 지금 제가 그려드린 대로 다 지수는 하방이고 차트는 다 하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좋다라고 딱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내 단기로 하루 이틀 오른 곳으로 추세가 돌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조정이다. 하락을 더 부추기는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K바이오사이언스 저희 아까 얘기했던 키움증권에 이어서 거의 뭐 차트로 봤을 땐 지금 미끄럼틀 타고 쭉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은 시장이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도 기업들의 모멘텀을 조금 눈여겨보신다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잡고 기다려보면 되지 않나. 미국 연준에서도 이제 조금씩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 긴축의 속도를 늦출 것 같은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모멘텀 잘 확인을 하시고 오히려 지금 세일 기간처럼 저렴할 때 담아보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K바이오사이언스 얘기, 저희 바이오 관련주들 얘기를 들어봤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얘기 나눠볼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제 또 삼성전자발 호재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자동차 전장 사업팀을 신설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연구 인력을 충원
승원을 하겠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의견이겠죠. 그러면서 수혜를 입은 종목이 바로 오디텍이었습니다. 오디텍 같은 경우에는 그 LED의 필수 부품인 제너 다이오드를 국내 최초로 개발을 해서 삼성에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어제 삼성전자발 이런 호재 이슈가 나오면서 오디텍이 또 상한가 가까이 24% 넘는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오디텍은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차트로 봤을 때는 어떤지, 지금 좀 잡아도 될지, 더 올라갈 여력이 있는지 한번 분석 도와주세요. 전장은 제가 알고 있기는 네. 마지막에 어떤 공장이랄지 어느 부분이 완성되면 마지막에 선을 까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장 부분을 확장했다, 전장 부분 인원을 보충한다, 네. 이렇게 하면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외부에서 보는 뉴스는 다가 아니니까 이제 내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기술 투자하는데도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기업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지금 전장 부분의 인원을 보충한다, 이것은 네.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가 완성돼서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근데 이것은 추세를 지금 돌리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떴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음봉 완성. 음봉 완성. 네, 다 떠 있어도요, 이 음봉 완성은 좀처럼 뜨리지 않는데요. 그럼 오늘 여기가 얼마일까요? 여기 갭 뜨면요. 네. 잠깐만요. 네. 갭 뜨면 5,800원 정도 갭 뜨지 않을까? 갭 떠서 5,700원 안착된다 그러면 네. 이제 추세를 완전히 돌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조금 더 관망해 보시고요. 여기는 추세를 조금 돌리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서 박스가 완성돼서 뚫었죠. 네. 이제 여기 4,750원 누르러 올 건지 그냥 갭을 띄워서 5,700원을 돌파할 건지 장 시작될 때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갭 떠서 네. 5,750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지는 네. 게 가장 우리가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일단은 오디텍 어제 25% 가까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 현재 지금 시간 9시 7분, 장 시작하고 7분 정도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는 강보합권에서 한 5,300원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갭을 뜨고 한 5,800원까지 올라온다면 음봉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오디텍 이렇게 분석을 들어봤고요. 저희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잠깐 체크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어제는 조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는데 어제 반도체 주들 전반적으로 좋았었지만 오늘은 조금 더 조정받는 모습 보이다가 현재 또 강보합권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현재는 0.3% 정도 올리면서 57,60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그리고 오디텍 전장사업팀 관련된 얘기까지 들어봤었고요. 자, 다음 이슈 체크를 해보자면은 정부에서 또 하나의 얘기가 나온 것이 그 충전 단자 통일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유럽에서 먼저 이런 충전 단자들을 다 통일을 시키겠다 하면서 애플, 아이폰에는 조금 안 좋은 얘기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요. 애플은 좀 독자적인 충전기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빠르면 이제 11월부터 전자제품의 충전 단자를 다 통일을 시키겠다, C타입으로 통일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그 USB 충전 단자를 만드는 업체들에게 굉장히 호재였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신화콘텍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자, 신화콘텍이 이제 오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역시 4% 넘게 올라오면서 현재 주가 5,630원 선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전문가님 신화콘텍도 조금 이렇게 내려오긴 했지만 사실은 이 정도면 좀 안정적인 흐름이 아닌가 싶은데요. 신화콘텍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신화콘텍은 네. 그 표준화해서 세계 공통으로 쓸 수 있으면 자원의 효율화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거고요. 우리나라든 세계적이든 표준화를 해서 네. 그것에 맞춰서 여러 가지를
같이 쓰려고 회사나 기업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졌던 것을 공통화시키고 있는데요. 그것에 그 선을 만드는, 잭을 만드는 그 기업인데요. 지금 이 적정 주가가 이 선이거든요. 5,780원. 네. 적정 주가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이 5,780원을 뚫으면 오늘은 갈 거고요. 뚫지 오. 못하면 여기서 밀려서 다시 조정받아서 내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80원. 지켜보시고요. 네. 자, 매수는 이거 어제부터 사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보유해 보시고요. 오늘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5,800원 돌파할 때 타점 잡으시고요. 거기를 이탈하면 반드시 파셔야 합니다. 네, 우리 신화콘텍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국내 1위로 그 USB 충전 단자를 만드는 업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상한가 기록하고 오늘도 좀 갭상승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약간 윗꼬리 달고 내려오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5,680원 선인데 5,780원? 5,780원 정도 확인을 하시면서 만약에 이제 어제 혹은 그 전부터 보유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조금 더 보유하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신화콘텍에 대한 얘기 들어봤고요.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던 다른 종목 얘기 하나 더 잠깐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비금속 광물 이제 원자재 관련 얘기가 나오면 최근에 가장 핫한 거는 리튬이 아닌가 싶은데요. 리튬 관련된 종목 어제 상한가 기록했었습니다. 코리아 S인데요. 이제 코리아 S가 리튬에 좀 본격적으로 정말 뛰어들려고 하나 봐요. 사명까지 하이드로 리튬으로 바꾸겠다라는 이슈를 10월 중에 발표를 했었고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어제 관련해서 상한가 기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우리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현재가는 13,200원입니다. 오늘 한 1% 정도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13,500원까지도 기록을 했었거든요. 자, 우리 코리아 SE도 차트상으로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SE는 이게 네. 약간 상승하던 거라서 파동이 약간 다른데요. 드디어 코리아 네. SE는 음이 완성되면 양이 뜬다고 했잖아요. 네. 차트에서 보면 음이 뜨면 양이 뜨는데 이것은 음과 양이 같은 자리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트상에서 이제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 양이 3번 뜨면 완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양이 한 번 떴고요. 동그라미 여기서 떴고요. 여기서 떴고요. 3번 떴죠. 그러면 이 차트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쌍봉이 완성됐어요. 네. 쌍봉이 완성됐으면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면 이 종목은 더 많은 조정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냐 그러면 이 하단 여기까지 내릴 수 있어요. 여기가 4,000원 정도. 만약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A파, B파의 조정을 받고 C파로 내리면 그러면 네. 그 조정받아서 이탈하는 자리가 어디냐. 여기 10,000원 자리인데요. 10,000원을 이탈하면 C파가 완성되는 거예요. A파, B파가 완성돼서 C파로 떨어지는 자리가 10,000원이에요. 이 올라갈 때도 다 자기의 이름이 있고요. 내려올 때도 다 이름이 있는데요. 내려오는 것은 A파, B파, C파로 내려오는데 여기 10,000원을 지지하고 반등하면 쌍바닥이 완성되는 거고요. 지지를 못하면 C파가 완성되는 겁니다. C파가 시작돼서 완성으로 내려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정도 다 오지 않았나. 여기서 더 큰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6개월, 1년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리튬에 관한 얘기는 이미 오래전에 완성이 돼서 끝난 거 아닌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갈 거면 17,600원을 돌파하면 갈 수 있는데요. 지지를 1,300원에 잡으시고 네. 지지에서 이탈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 상승으로 가져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코리아 SE 사실은 바닥을 좀 기다가 9월 들어서부터 이렇게 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차트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위험하지 않나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9시 10분 저희 방송 종료까지 지금 5분 정도 남은 상황이라서 빠르게 오늘 지수 체크하고 밀키트 공개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상승 전환엔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가량 올리면서 2244포인트 확인이 되고요. 코스닥은 0.8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694선 700포인트 가까이 다가온 모습 확인됩니다. 수급 상황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은요. 일단은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습니다. 개인만 지금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현재 한 80선 정도 내리면서 1438원 선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이제 오늘의 핵심이죠. 팍스 밀키트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주신 팍스 밀키트 확인하러 가볼 텐데요. 자, 이렇게 차트 분석 꼼꼼하게 해주시면서 자, 올라갈 종목 알려주시겠죠? 자, 여러분 팍스 밀키트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인 재료는 자리 옮겨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종료까지 4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팍스 밀키트 전문가님께서 또 차트 분석 통해서 알려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해주신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팍스 밀키트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의 밀키트는 어닝 시즌이 가까워서요. 결산 배당 250원 되고요. 경기 지표 중에 경기가 살아나는 지표, 선행 지표가 해당되는 그런 경기 관련된 건설주이고요. 세계적으로 네옴시트랄지 우크라이나 건설의 그 살아날 경기를 전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섹터에 해당되는데 건설에 들어가는 기본 재료, 철강 재료 중에 사회 기반 그 철강 기반 중에 그 특수한 강선을 판매하는 건데요. 그 철강을 로프처럼 이렇게 꼬는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해서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네옴시티랄지 우크라이나 재건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기반 시설을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차가 다니게 한다거나 다리를 놔서 건너 다닐 수 있게 하는 이런 기반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군을 생산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업체입니다. 네. 전문가님, 밀키트 오늘 준비해 주신 밀키트 같은 경우에도 한번 차트 통해서 분석 도와주시면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네. 지금 차트 연결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면 자세한 종목은 저희 오픈 채팅방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돼서 자세한 종목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은 저희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주신 오늘의 밀키트는 바로 철강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 그리고 매수, 매도 타이밍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알려주실 수 있는데요. 자,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방송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문자 메시지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샵 3989번 번호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박영숙 또는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었고요. 저 이제 방송을 종료해야 될 시간일 것 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투자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